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이 햇살을 받으며 문득 깨닫습니다.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구나. 손바닥만 하던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제 발로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가정을 꾸리고 제 책임을 지며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일까요? 40이 넘고 50을 바라보는 자식을 보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선 여전히 그 아이가 어린아이로 느껴지는 것은 밥은 제때 먹는지 아프진 않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엄마 아빠의 마음속 시계는 자꾸만 그때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밥은 먹었니? 그리고는 습관처럼 한마디를 덧붙이게 됩니다. 요즘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니? 사랑이 넘쳐서 나온 말인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인정해야 할 시간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의 시간은 멈춰 있지만 아이들의 시간은 이미 저 멀리 앞서갔다는 것을요. 그들은 더 이상 내가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완전히 성장한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건 우리인데 휴대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 것도 우리인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어리둥절한 것도 우리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아이들 위해서 가르치려 듭니다. 어쩌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를, 나이가 주는 권위를,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또 다른 어른을 바라볼 준비를 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랑의 이름으로 던진 말들.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 자꾸 마음이 무겁다고.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 보여서 한마디씩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이 말이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친구는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나가고 나면 왜 그렇게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서 좋은 말보다 걱정스러운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요. 하지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던진 그 말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부모 앞에서 작아지는 아이가 세상 밖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도 끊임없이 비난받고 회사에서도 질책받는다면 그 아이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심리학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혼나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 조금만 날카롭게 말해도 마음속 깊은 곳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의 자존감에 금을 낸다면, 부모의 걱정이 오히려 아이를 더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고 제 앞가림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턴 우리의 조언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 독립된 사람이니까요.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만약 내가 옆집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에요? 절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혈육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정중하게, 더 존중하며 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비교라는 이름의 칼날. 아이가 둘 이상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형제자매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된다는 것을요. 형은 그 나이 때 벌써 이랬는데 언니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인데 그 말을 들은 아이는 평생 그 말을 기억합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늘 오빠와 비교당했다고.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다고. 그러니 부모님은 늘 그랬답니다. 너는 왜 오빠만 못하니? 그 친구는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답니다. 뭘 해도 자신이 없고
늘 누군가에게 뒤처지는 것만 같고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비교는 칼날입니다. 한쪽을 세우기 위해 다른 쪽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칭찬받은 아이도 비난받은 아이도 결국 둘 다 상처를 받습니다. 외모에 대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생겼니? 동생은 예쁜데 너는 왜 그러니?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이 싫어집니다. 사진 찍기를 꺼리게 되고 자신을 감추려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자녀들은 그 말들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어보십시오. 내가 너한테 상처 준 말이 있었니? 엄마 아빠가 모르고 한 말 중에 너를 힘들게 한 게 있었니? 처음엔 아이도 말하기 어려워할 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묻는다면 조금씩 마음을 열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땐 엄마 아빠가 몰랐어. 미안해.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야.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굳어있던 아이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용서와 화해의 시간. 관계에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주기만 하고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부모도 사과해야 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치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자녀에게도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것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엄마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그 미안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과 어른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70대 어머니와 50대 딸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무섭고 차갑게만 느껴졌다고. 늘 혼나기만 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땐 엄마도 너무 힘들었어. 살기가 너무 팍팍했어.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껴안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나눈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을 함께 살아가야 할 사이입니다. 이 긴 시간을 원망과 서운함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서로에게 고마워, 미안해라고 말하는 연습을. 그 작은 말들이 쌓여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정체. 요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어요.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정말 섭섭하시죠?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만큼 애를 썼는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무심한 것만 같은지. 명절에도 빨리 돌아가려 하고 주말에도 자기들끼리만 바쁘고. 부모 생각은 하긴 하는 건지 속상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30대, 40대 때 얼마나 바빴습니까? 시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았던 기억. 그 시절의 우리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답장이 늦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바쁘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라도 연락이 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바쁜데 연락해줘서 고마워. 섭섭함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결국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사랑 말입니다. 자녀를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때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다는 걸 알 때 아이들은 죄책감 없이 부모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어떤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성장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보육자에서 양육자로, 훈육자에서 격려자로, 그리고 마침내 동반자로. 동반자. 참 좋은 말입니다. 동반자는 앞서가는 사람도 뒤에서 끌고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는 것. 그러려면 우리 자신도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로서만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나만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꿈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꿈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오래 미뤄뒀던 여행을 떠나는 것,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할 때 자녀도 그 모습에서 배웁니다. 아,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뭐가 돼도 괜찮아.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집안엔 그런 힘이 있단다. 너도 충분히 잘 해낼 거야. 인생은 길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모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녀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 고맙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짧은 문장이 오늘 하루 지친 우리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하며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니까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